박간이는 일본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어머나. 맞아. 2번 가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이 부부가 백신 맞으러 비행기 타고 도쿄까지 가는 이유인데 드디어 박간이가 이제 일본에 거주하면서 코로나 백신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드디어다요. 드디어입니다. 우리는 많이 기다렸었어요. 좀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예. 이걸 여러분 설명 좀 해드리려고 오늘 예. 이걸 좀 들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라는 동네에 거주를 하는데 일본의 이제 그 백신이란 게 이제 지자체마다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예. 빠른 지자체에 있으면 아니면 인구가 엄청 적은 진짜 촌동네라면은 젊은 사람부터 해가지고 뭐 다 맞거나 하는 데가 있는데 좀 지자체 일처리가 느리면은 못 맞는 데가 아직까지 많아요. 장황한 설명이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일본에 거주하면서 박간이가 이제 어떻게 백신 예약을 이제 성공을 하게 됐냐. 그리고 일본에서는 원래 자기 동네에서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왜 도쿄까지 가는가? 그렇죠. 예,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을 거니까 그거 하나씩 그렇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본에서 백신을 맞으려면은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예. 이 쿠폰 필요하네요. 쿠폰이 필요해요. 기본적으로는 쿠폰이 필요한데 쿠폰이 없어도 맞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서 이제 맞춰준다라든지 무슨 단체라든지 그런 데는 상관이 없는데 박간이는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쿠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하는 거 기다려야 되는 사람들이네 우리는. 그렇죠. 그런데 짜잔 이제 이게 왔어요. 예. 계속 안 하는데 쿠폰 자체도 우리 동네가 다른 일본 동네보다 느려서 쿠폰 자체도 안 하는데 그렇죠. 드디어 왔어요. 7월 말에. 우리도 이제 쿠폰이 있으니까 뭔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쿠폰이 있으면은 본인 산 지자체에서 맞을 수 있다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짜잔. 한국어로 번역 이러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사고 있는 삿포로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관해서 이제 뭐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알려줍니다. 예. 예. 자기가 사는 거주지마다 이렇게 설명이 있어요. 현재는 뭐 일본에 뭐 이제 65세 이상 노인, 그러니까 고령자층이죠. 는 아직까지 뭐 예약이 남아있고, 우선 접종 대상자, 뭐 기초질환 있는 사람들도 이제 아직까지 예약이 남아있으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삿포로에 살더라도 언제든지 접종이 가능한데, 우리는 65세 이상 노인도 아니죠, 박간이는. 예, 기초질환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 다음 우선 접종 대상자도 아닙니다. 그 막 있잖아.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그렇죠. 필수 이제 에센셜 워커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다음에 60에서 64세 분 8월 4일부터 예약을 접수 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박간의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뭐 언제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7월 16일부터 쿠폰을 배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받은 거예요. 쿠폰은 줬지만은 삿포로에 거주하는 한은 언제 맞을지도 모르니까 기다리세요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 삿포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이대 30대, 40대 그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예약도 못한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일본에서는. 쿠폰을 받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원래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런데 그렇죠. 일본에 이제 방위청 도쿄랑 오사카에 대규모로 접종하는 접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전부터. 예를 들어 이제 여러분들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뭐 맞기가 힘들어요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자체 일이 너무 느리다든지. 그러니까 도쿄랑 오사카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마련해 두니까 이쪽에서 예약해서 맞아도 됩니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이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조건? 그렇죠. 무조건 접종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접종권이 배달이 안 온 사람들은 여기에 접종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일본 전국에 쿠폰 있는 사람들을 오사카랑 도쿄에 모아가지고 맞춰두느냐? 그게 아니에요. 선착순입니다. 예약해야 돼. 이거를 이제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도쿄 센터 예약, 뭐 오사카 센터 예약 이래가지고 월요일이랑 목요일인가 이래가지고 오픈을 한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본인이 이제 사이트 접속된 사람들은 예약을 할 수가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치열하냐 치열하지 않느냐 엄청나게 치열합니다. 마치 그 콘서트 티켓팅 하는 것처럼. 이게 한 번 열 때마다 도쿄는 1만 명, 그 다음에 오사카는 5천 명 이렇게 엽니다.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 있는 아까 말한 뭐 64세부터 해가지고 그 이하 사람 있잖아. 젊은 층들. 쿠폰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경쟁이 들어가는 거야. 누가 접속 가능하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쿠폰을 이제 받자마자 나도 첫 도전을 한 거예요. 과연 가능할까 이래가지고. 취미커랑 나랑 컴퓨터부터 해가지고 스마트폰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제가 좀 먼저 뚫려가지고 이제 예약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산만 예약 일단 할 수 있었으니까 도쿄도.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홈페이지 들어갈 수 없어서 기다려 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알고 보니까 접속만 가능하면은 그 사람이 로그아웃 해가지고 다른 접촉권 번호로 예약을 하도록 사이트가 만들어준 거예요. 한 번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몇 명이나? 몇 명이나 계속해도 돼요. 한 명 들어갈 수 있으면.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좀 이 시스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일단 뚫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참고로 이게 자기가 사는 일본 지자체에 사는 있잖아요. 동네에서 맞으면 화이자고, 여기서 자유이 되면 도쿄라든지 대규모 접종센터 있잖아요. 여기는 모던합니다. 이 치열한 클릭 경쟁을 뚫고 들어가서 일단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무조건 한 달 후에 2회 접종도 가능한 시스템이 됩니다. 뚫었기 때문에 이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여기에요. 어느 정도 먼 거리냐면 비행기 타고 갈 정도냐면은 그 얘기 해야 되는 그 얘기 맞아. 해야죠. 예. 대충 이렇게 합니다. 기차 타고 가면 이렇게 걸려요. 기차 타고 가면. 이거 보는 분들 오해하실지는 모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홋카이도 가자 할 때 그 열차 타고 가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없어요. 기본적으로. 막 가려고 하면 이 정도 걸립니다. 예, 열심히. 그렇죠. 예. 예. 왜 비행기를 타고 가냐? 기차를 타고 가면 너무 멀기 때문이죠. 비행기 타면은 이 정도. 근데 우리 집에서 비행기 홋카이도 이제 삿포로에 있는 비행장 있잖아요. 신치토세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가는데 1시간 좀 넘게 걸려요.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1시간 35분 또 내려가지고 한 3, 40분 달려야지 그 아까 접종 장소로 가기 때문에 비행기도 뭐 다 합치면 얼추 3시간 이상 걸린다 보면 됩니다. 아까 9시간에 비하면은 뭐 이 정도는 갈만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카리 방송에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본이 교통비가 더럽게 비싸거든요. 비행기가 19,000엔 우리한테 19만원 거의 뭐 20만원인데 편도가 비싼 거 아니야 느끼지만은 이것도 싸게 나온 편이에요. 나름. 이것도 싸요. 왜냐면은 도쿄에 이제 공항이 2개가 있는데 하네다 공항이 있고 나리타 공항이 있어요. 나리타는 도쿄 옆에는 치바라는 데 붙어있기 때문에 거기 이제 멀거든요. 예, 도쿄 시내에서는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버스하거나. 예를 들어 국내선을 타야 되는데 여러분 지방에 사는데 서울 가는데 인천공항 내리는 편이랑 김포공항 내리는 편이랑 2개 있다 생각해보세요. 인천공항이면 멀잖아 느낌상. 김포 가는 게 훨씬 빠르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거예요. 시내에 가까운 공항 가려면은 항공비가 이번 1.5배 좀 되기 때문에 비싼 편이에요. 얼추 이제 편도 둘이 가면 움직이면 우리한테 뭐 45만원 50만원 정도 써요. 그러니까 왕복하면은 100만원이야. 근데 2번 맞아야 되잖아. 바깥에는 일본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을 하는데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2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건 비행기 값만이야. 그리고 숙박비 따로, 나머지 짜잘한 교통비 따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서 어이가 없네. 그거는 우선 그래도 호텔 포함해서죠. 호텔 포함 안 하더라도 지금 200이잖아요. 2번 가면은. 왜? 한 번 가는데 50만 원이잖아요. 둘이서 편도. 돌아오면은 100만 원이잖아요. 9월 달에 또 가면은. 맞아. 본인이 이제 200만 원 넘게 투자하는 거 이번에. 계산을 못했네. 어머나. 맞아. 2번 가야 되니까. 200만 원짜리 백신이야. 삿포로에서도 기다리면은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 아마 9월달 이후에 9월달쯤부터 예약 시작할 것 같지만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일본도 백신 많이 확보했다고 하지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7월 20일에 고노타로 일본 백신 장관이 얘기한 건데 일본에 거주한 사람들은 9월 말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 2회 접종할 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확보는 해놨는데 지자체가 일 처리가 느리면은 이거 접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가 바깥에 살면 삿포로가 지자체가 일 처리가 빠른 편인가요? 느린 편인가요? 이러면은 느린 편이에요. 전국에서 北海道가 뭐 거의 제일 느린 거죠. 백신 있어도 기다려야 돼. 그래도 좀 기다리면 안 돼? 라고 느낄 수가 있지만은 맞아. 매 200만 원 이상 내고 그렇죠. 가야 돼. 좀 기다리면 되잖아. 그런 의견도 있겠죠. 그렇죠. 짜잔. 코로나 백신 증명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받기 위해서는 2회 접종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요. 우편으로. 가면 안 돼. 우편으로 보내야 돼요. 우리 동네 우편이요. 그러니까 2회를 다 맞고 나서 나오잖아. 본사에서 신청서를 받은 후 배송까지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거 있잖아요. 해외 예방 접종자 국내 직계가족 방문 시 격리 면제서 발급 업무 관련.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2주간 격리가 없이 한국에 들어가려면은 백신을 2회 맞고 증명서를 이제 제출을 해야 돼요. 그게 있으면은 이제 2주 격리 없이 제가 이제 가서 본인을 뵐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짜둔동 빠르게 백신을 맞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이제 돈을 200까지 써가지고 예약을 한 거예요. 제가 한국 가는 것도 뿐만 아니라 처갓집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갓집도 이제 장인어른이 이제 2회 접종 끝나셨고 장모님도 좀 있으면 이제 2회 접종이 끝나시거든요. 네. 뭐 그럼 가면 상관없잖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추미코도 이제 어떻게 집에 가는 거 있죠. 추미코 집에 거의 1년 넘게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추미코 부모님, 저도 뭐 장인어른 장모님 일본에서 가는 것도 우리가 백신 접종을 하고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용인될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좀 불안감이라는 게 좀 줄어들잖아요. 그 결론은 서로 양쪽 부모님의 좀 이제 얼굴 좀 뵙고 싶어가지고 백신 접종을 좀 빨리 맞고 싶어가지고 예, 도쿄까지 가는 겁니다.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한국 가면은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2주간 격리가 없는데 문제가 딱 하나가 있죠. 아까 일본에서 자기들이 있잖아. 백신 접종 이해하면은 뭐 행정기관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라고 아까 공지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입국할 때는 알짤 없어요. 무조건 2주 격리야. 국적을 불문하고 무조건 아직까지 2주 격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엄청 말이 많습니다. 그럴 거면은 백신 접종 증명서는 왜 만들었어요? 있잖아요. 특히 있잖아. 2주 격리는 도쿄 주변이라든지 고한 주변에 사는 분들이면 자기 집에서 2주 격리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는 차 타고 홋카이도 집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박간애가 이번에 이제 백신 접종 예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을쯤에 예를 들어 한국에 가. 저희 부모님 만나 뵙고 건강하네요. 그리고 다시 일본에 돌아갈게요. 일본에 돌아오잖아요. 그럼 박간애는 삿포로에 거주하니까 삿포로에서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못 돼요. 지금 한일 노선이 오사카랑 도쿄밖에 없어요. 삿포로는 옛날에는 한국 가는 비행기였으니 지금 없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규칙이 있는데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공공교통을 쓰지 않고 2주간 격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도쿄에서 2주간 있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삿포로가 지으면은. 도쿄에서 네가 네 돈으로 호텔을 2주간 예약을 해가지고 2주 버팅긴 다음에 국내선을 타고 가라.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차만 터널이 이렇게 연결돼 있고 차는 안 돼요. 자가용이. 그러니까 열차는 공공교통이잖아. 그러니까 아웃이에요. 근데 차는 무조건 배를 타야 돼요. 홋카이도 갈 때는. 그래도 배도 공공교통시설이니까 안 돼요. 안 아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예를 들면 그 홋카이도 사람 그리고 오키나와 사람 기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안 돼요. 안 돼. 집에 못 가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그렇게 들여서 백신 예약을 성공을 하고 한국 가서는 자가격리가 없는데 일본 돌아올 때까지 이게 안 없어지면은 박간애는 쫄딱 도쿄에서 2주간 호텔비를 또 내면서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도 아마 호텔에서 저희가 방송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도쿄 올림픽이 끝나고 뭐 패럴림픽도 끝나고 그리고 가을쯤이 되면은 뭔가 액션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게 진짜 일어날지 안 될지는 가을이 되면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어쨌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비도 많이 쓰기 때문에 방송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많이 박간애를 도와주세요. 이게 일본에 거주하는 30대 사람들의 현실. 현실. 예.